IT와 부동산의 궁금증 해결 해드림입니다. 오늘은 공인인증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공인인증서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나요? 편리함? 아니면 불편함? 크게 두 가지로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편리함과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 자랑할 수 있는 굉장히 발달된 IT 시스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공인인증서라고 하면은요, 우리나라 전자서명법에 의해서 허가된 인증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공인인증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인인증서 안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증서를 만들기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해서 암호화를 시켜놓고 이런 인자값을 통해서 새로운 인증서에 입력한 값을 만들어내는 기술인데요. 좀 설명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안전하게 인증서 안에는 우리의 그 주민등록번호가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 뱅킹이나 아니면 주민등록 등본 서비스를 받을 때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 인증서 안에 있는 VID 값이라고 하거든요. 그 인증서가 있는 그 값과 실제의 주민등록 번호를 확인을 해서 본인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은 누구인지 본인 확인이 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이러한 고유한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공인인증서라는 서비스가 발달하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였고요. 또 다른 또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였었냐면 우리나라는 대면 확인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인증서만 발급해서는 본인 확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한데요. 우리나라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때 생각을 해보시면 제일 먼저 가시는 곳이 은행일 거예요. 은행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하고 창구에 있는 직원이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공인인증서 발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누구인지 실제 본인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인증서가 발급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발급된 인증서를 우리가 웹 환경에서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무언가 이 인증서를 구동시켜야 되는 구성 요소들이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액티브엑스라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엑스가 한창 보안적인 취약성이 있어서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었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뭔지도 모르지만 자꾸 설치하라고 하니까 이제 불편한 점들이 이제 부각이 됐었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액티브엑스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보안적인 취약성이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앱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몇 년 전 그 상황으로 되돌아가서 액티브엑스에 대해서 좀 잠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액티브엑스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고 굉장히 발달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웹 환경에서 어떤 사이트 구축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외국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표준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할 때 액티브엑스가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였죠. 왜냐하면은 웹 표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 때 저희 나라 의지가 들어가서 표준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최근에 HTML5라든지 이런 표준화에 있어서 이제 액티브엑스가 배제됐던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럼 액티브엑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구글이랑 네이버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가장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은 첫 화면에 보시면 검색창 외에는 별다른 요소들이 보이질 않는데, 네이버를 보시면은 뉴스라든지 다양하게 여러한 것들이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이러한 환경은요, 우리나라가 초고속 인터넷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외국에서는 인터넷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런 액티브엑스 외에 플래시라든지 좀 이미지가 화려하게 들어간 그런 이제 사이트들은 첫 화면 뜨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이트 구축을 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상당히 배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액티브엑스 구현 사례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액티브엑스를 사용자들이 접하면요, 굉장히 편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첫 화면에 들어갔었을 때 화려한 부분들도 있고 편리한 요소들을 쉽게 플러그인해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사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편리한 점은 상당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액티브엑스가 이제 보안적인 취약성 외에도 표준화라는 명목 하에 굉장히 사용하면 안 되는, 이제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많이 변경이 되었다라는 게 좀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만약 외국에서도 인터넷 환경이 우리나라랑 비슷해서 액티브엑스를 많이 썼다라고 하면은 웹 표준을 정할 때 배제를 했었을까, 이제 이런 의구심도 잠깐 생깁니다. 어쨌든 이 액티브엑스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기술이 가장 앞섰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부정적인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SSL 서버 인증서, 이 부분을 판매하셨던 분들인지 아니면 관련된 분들인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잘못된 개념으로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SSL 인증서라고 하면은요, 웹서버 인증서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도메인에 할당돼서 HTTPS로 통신, 즉 암호화 통신을 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요즘에 웹 표준 얘기를 하면서 브라우저 안에 이런 인증서들이 어느 정도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브라우저로 다 구현이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던데요. 사실은 이것과 공인인증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SSL 인증서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웹상에서 실제 저희가 들어가서 보는 도메인상의 그 실체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왜냐면은 이 웹서버 인증서는 그 도메인에 맞춰서 구축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HTTPS로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검색창, 그 URL 창 오른쪽에 보시면 그 인증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기능과 또 하나는 암호화 채널을 형성하기 위해서 인증서를 분배합니다. 여기서 인증서라는 말을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랜덤 키 값인데요. 토큰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기술적인 용어로는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PC에서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면 HTTPS 통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들어간 그 사이트에서 랜덤 값으로 인증서를 내려줍니다. 물론 이 인증서는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 내보내주는 인증서입니다. 이제 PKI를 설명을 할 때 보통 암호화 그리고 전자서명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키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증서가 발급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인증서는 암호용 키고 어떤 인증 기관에서 발급됐다라기보다는 서버에서 랜덤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키값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공인인증서는요, 대부분 암호용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메일 암호화라든지 어떤 문서에 대한 암호화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현재 그런 방식으로 쓰는 방식은 별로 없고 대부분 전자서명입니다. 제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인증서를 가지고 전자서명을 하면은 요게 이제 해시된 값으로 해서 위변조 되지 않고
그 값을 유지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PKI에 대한 기본적인 그 기술적인 개념이지만 어쨌든 그 SSL 인증서는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 인증서를 분배를 시키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용으로 사용이 되고, 이 전자서명용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다 대면 확인을 거친 그런 상태의 개인 인증서입니다. 그래서 이 인증서랑 SSL 웹서버에서 배포해주는 인증서라는 용어는 똑같지만 개념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신 분들,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 브라우저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은 요 개념을 놓치시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브라우저 가지고 공인인증서를, 개인인증서를 절대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서명을 하기 위한 인증서는요, 분명히 어떤 약속된 허가된 인증기관에서 대면 확인을 통해서 발급이 되어야 되고, 그 발급된 인증서를 OCSP라든지 실시간으로 유효성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인인증 체계는 우리나라가 서비스 구축이 잘 돼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 서비스가 없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은행에 직접 가서 많은 시간을 기다렸다가 송금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인인증서를 사용을 하시면 보다 편리한 그런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물론 불편한 점들도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상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인 공인인증서의 그 개념을 잘 모르시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을 좀 배우시고 난 다음에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요즘엔 스마트폰에서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스마트폰은 요즘 많이들 사용을 하시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이런 거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시고요. 좀 불편하시지만은 인증서 사용하는 방법이 익숙해지시면 집에서 간단하게 프린터만 있으면 주민등록 등본도 발급 받으실 수 있고, 또 국세청에 직접 가지 않고 로그인해서 연말정산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한 그런 제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좀 긴 시간 제가 이것저것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네, 다음에 좀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공인인증서에 대해서 좀 충분히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